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 36이 전 남편 행세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신 훼손 정도도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도 덩달아 제기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유정의 범행 동기를 추측하며 고유정과 전 남편인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자녀 관련 문제로 계속 갈등을 겪었다고 한다. 자녀 갈등이 살해 동기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고유정은 경찰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은 경찰에서 전 남편이 펜션에서 갑자기 가해 행위를 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고유정 기존 진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당방위 차원에서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경찰 확인 결과 고유정이 전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기 자신에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런 근거 등을 토대로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또 이날 방송에서 고유정이 사체 훼손을 심하게 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도 나왔다고도 전했다. 손 변호사는 고유정이 제주도를 빠져나와서 완도로 갈 때 탔던 여객선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CCTV에서 피해자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된다며 끔찍한 얘기지만 고유정이 바다에 버린 종량제 봉투가 여러 개였다.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 얘기를 들어보면 셀 수 없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진행자 말에 손 변호사는 그렇다. 사체 훼손 정도가 심했다. 고유정은 여러 곳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말한다. 그만큼 사체 훼손 정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고유정이 머리를 풀고 고개를 숙인 채 유치장으로 빠르게 이동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지난 5일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유정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충분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수사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개 시점을 하루 늦췄지만 이날도 본인이 얼굴을 가리는 바람에 실질적인 얼굴 공개는 불발됐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 36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일 긴급 체포돼 후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동기나 시신 유기 장소,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고유정은 지난 4일 구속된 후 식사량도 줄고 잠을 설치는 등 급격히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고유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고 씨의 얼굴은 이날 오후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언론에 노출될 예정이다. 제주경찰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2016년 9월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환성당에서 기도 중이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청벌A 54에 이어 두 번째 살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상공개로 피해자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를 고려했으나 피해자의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A씨, 36를 살해한 뒤 펜션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제주 완도 바다와 전남 등 여러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 씨의 진술과 수사를 통해 훼손한 시신을 제주도의 최소한 3곳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고 씨의 진술과 수사로 확인한 유기 장소는 제주 완도 해상,
전남 완도군 도로변, 경기도 김포시 아버지 소유의 집 인근 등 모두 3곳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고 씨는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도구 등을 구입했다. 또 휴대전화와 컴퓨터로 살해도구 관련 검색어, 시사량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 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펜션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와 도구를 이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차에 싣고 27일 낮 12시쯤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27일 오후 제주시 모 호텔 근처에서 살해한 남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전화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 행동이 전 남편이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가짜 증거 등을 만들 목적으로 보고 있다. 제주를 떠난 건 28일이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캐리어 가방을 구매했다. 2시간 뒤인 오후 8시 30분쯤 제주항에서 훼손된 시신 등을 차에 실은 채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배에 오른 뒤 1시간이 지난 후 고 씨가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약 7분간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선상폐쇄회로 TV, CCTV 영상에 담겼다. 경찰의 요청으로 제주의 경은 첫 번째 시신 유기 장소인 제주항 완도항 항로를 중심으로 2일부터 함정과 헬기를 활용해 해상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6일 현재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고 씨를 충북 청주시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살해 동기, 공범 여부 등은 여전히 의문이다. 2년 전 이혼한 두 사람은 최근 6살 난 아들 면접교 수업을 위해 접촉했다. 유족 등에 따르면 전 아내에게 살해당한 A씨는 2년 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들떠 있었다. A씨는 그동안 전 아내 고 씨의 반대로 보지 못하던 아들을 최근 면접교 수업 재판을 신청해 2년 만에 만날 기회를 가졌다. 유족은 펜션으로 가는 길에 차량 블랙박스를 봤는데 운전하면서 우리 아들 보러 간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말했다.